안녕하세요, 위켄드 코드입니다. 오늘은 정보처리 기사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뭐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이 영상은 개발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나 아니면 개발을 꿈꾸고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겠죠. 먼저 첫 번째는 좀 뻘소리인데요. 나만의 기기를 장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뭐 여행도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시험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제 생각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자기의 기기를 장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가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컴퓨터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 맥북을 하나 사달라고 했었어요. 당시에도 굉장히 비쌌고, 그때는 인텔 맥이었으니까 비쌌고 발열도 좀 심하고 배터리도 오래 가지 않았는데, 맥북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확 넓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맥북을 사는 것 자체가 아마 컴퓨터를 공부하는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존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생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기라고 적었는데 사실 유일한 기기죠. 왜냐면 iOS랑 맥은 맥북 없으면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서 지금까지 윈도우만 쓰고 수업은 안드로이드만 들었고 웹 개발하고 네트워크 수업도 들었는데, 만약에 맥북이 없다고 하면은 리눅스 환경에서 작업 경험은 윈도우에서 한번 깔아서 했을 거고, VM이나 이런 거 깔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iOS나 애플 같은 제품을 만들려면 그동안 실습 정도만 해봤을 텐데, 실제로 맥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죠. 특히 서버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환경에서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리눅스 컴퓨터를 아예 사가지고 리눅스를 깔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 윈도우 PC에서도 되지만 요거는 할 말이 없잖아요. iOS랑 macOS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제품 아니면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맥북 하나 있으면 충분히 이런 것들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하나 정도 마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취업을 좋은 데를 하면은 작업 도구 자체를 맥북으로 주기 때문에 뭐 미리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필요도 있습니다. 취업을 괜찮은데 하면은 그때부터는 맥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학교 밖은 전쟁이죠. 여러분 아시죠? 예, 요새는 워낙 다양한 계열들이 있어가지고 뭐 부트캠프부터 클론 코딩 하시는 분들, 국비 지원 학원에서 하시는 분들,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더 좋은 학점 받은 내 옆에 동료 친구들, 복수 전공자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오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로 코딩 테스트 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부모님이 개발자여가지고 열심히 잘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죠. 학교 밖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애초에 공부를 하려는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 앞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각 잡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뭐 맥을 사면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했으면은 결국 다 보상을 받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점 좋은 분들은 결국 다 네이버 갔고, 결국 카카오 갔고, 결국 창업하신 분도 있고, 토스 다니고, 지금 제 친구들 다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개발 쪽에 있다가 지금은 다른 쪽에 와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도 최초에는 네이버 계열에 이제 코딩 테스트를 붙어가지고, 원래는 자바 개발자 했었으니까, 저도 이제 개발을 하다가 다른 쪽으로 이제 빠진 경험이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개발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보상을 받습니다. 취업은 저희 때도 어려웠고 저희 선배들 때도 어려웠고 항상 어려웠어요. 물론 요새가 더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 와중에도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뻘소리 조금 더 하자면은 키보드나 마우스 신경 쓰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를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 별의별 걸 다 써봤어요, 살면서. 근데 살아보니까 네, 기승전 기계식 키보드랑 버티컬 마우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눈은 이제 눈 건강을 잘 알아서 챙기셔야 되고, 뭐 컴퓨터 좀 집중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멀리 좀 보시고 또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 오시고 눈 건강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손목이 굉장히 빨리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를 좀 좋은 걸 쓰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네, 저도 개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키보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이니 7호라고 해서 요새 좀 유행하는 키보드죠. 실제로 이걸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리가 되게 좋아요. 되게 도각도각 된 소리라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무겁지만 되게 안정감 있는 그런 키보드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독서실이나 어떤 카페에 들고 다닐 때, 그러니까 원정으로 가서 코딩을 해야 되거나 개발을 해야 될 때 가지고 다니는 한성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요거는 GK893B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렇게 보글보글 소리가 나요.
네, 보글보글 거리는 소리랑 고양이 키캡을 이렇게 교체해 놓은 거고, 마지막으로는 가끔씩 쓰고 있는 독검이라는 별명을 가진 F87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소리가 되게 또각또각거리고 네, 좋습니다. 이런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할 때 확실히 키보드를 어떤 거에 쓰냐에 따라서 조금 개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주력으로 사용할 만한 키보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전문성을 갖추는 게 좀 좋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공부할 게 세상에 너무 많죠. 뭐 여러분 요새 뭐 클라우드니 뭐니 해가지고 AI도 나오고 뭐 엄청나게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취업을 하거나 제품을 만들려면은 주력 언어나 프레임워크는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마치 포켓몬스터처럼 처음부터 뭐 풀을 골라야 될지 물을 골라야 될지 불을 골라야 될지 내 인생을 걸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프론트엔드 개발자 하시다가 백엔드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백엔드 하시다가 뭐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풀스택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살면서 정말 너무 많은 케이스를 봤어요. 그래서 유튜브 몇 개 보고 책 몇 개 보고 주변의 이야기 몇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꼭 그거를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요,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프라 쪽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아마존의 서버리스라든지 아니면은 쿠버네티스나 뭐 이런 걸 한 번씩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당연히 AWS라든지 AWS 안에 있는 EC2나 이런 걸 세팅할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이런 자격증을 요새 따는 학부생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엔드는 요새는 뭐 노드 이런 거 가르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넘사벽입니다. 네, 자바는 코틀린 쓰는 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자바야 플러스 스프링이고요.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여전히 스프링이 강자죠, 강자. 백엔드 쪽은 뭐 이쪽이 그냥 뭐 어디든 SI든 어디든 간에 거의 넘사벽인 것 같고요. 프론트엔드는 네, 대세가 거의 리액트로 굳혀졌죠. 뷰 쓰는 데도 좀 있긴 한데 리액트를 보통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리액트나 스프링 이런 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인프라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생들 중에서 아마존 EC2를 띄워본 사람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자기 돈 주고 쓸 법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거 돈 드는 거 싫다 그러면은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료로 클라우드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고, 아니면 예전에는 헤로코 같은 거 있었는데 요새는 뭐 넷리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무료 클라우드 같은 거는 좀 따로 영상을 빼가지고 인프라 쪽은 따로 이제 영상을 하나 또 올릴게요. 뭐 정답은 아닌데 보통 이렇게 시험을 치거나 뽑더라고요. 근데 인프라는 신입을 잘 안 뽑으니까 이제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아니면 모바일 정도 뽑을 텐데, 모바일은 뭐 아시잖아요. 안드로이드 아니면 iOS고, 네이티브를 당연히 공부해야겠죠.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라면. 지금 여러분들 뭐 크로스 플랫폼 플러터라든지 리액트 네이티브 해가지고 들어가겠다? 가능은 한데요. 제 생각에는 경력자를 더 많이 뽑는 추세인 것 같고, 여러분들 네이티브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물론 이제 자바나 코틀린 중에는 코틀린을 좀 선호를 드리는데 자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종. 그리고 iOS는 뭐 요즘에 뭐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C 이거는 뭐 고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공부해 놓으면 시험 볼 때나 이런 것도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제일 좋은 거는 회사에서 어떤 사람 뽑는지 직접 보는 게 중요하죠. 네, 요거 두 개는 토스인데요. 토스, 뭐 코틀린, 뭐 RX, 자바 이런 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씩 검색해 가면서 예시를 풀면 되고, 요새는 AI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챗GPT라든지 클라우드 돌리면서 뭐 예시 코드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백엔드 쪽인데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뭐 깃 웹팩이 뭐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웹 서비스 인프라에 대해서 질문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할 때 뭐 아파치 서버라든지 엔진엑스 같은지 이런 거 돌려봤냐, 뭐 리버스 프록시가 뭐냐, 뭐 프론트 프록시가 뭐냐, 뭐 프록시 서버를 썼을 때 뭐가 좋냐, 뭐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온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물론 이제 배치라든지 뭐 CI/CD 이런 것도 알아야겠지만, 신입분들은 서버 정도만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익혀가면은 크게 무리가 없이 낮은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백엔드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도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뭐 RESTful API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뭐 설계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카카오 신입인데요. 카카오 신입은 이제 보통 이제 코딩 테스트를 보죠. 코딩 테스트 보고 인터뷰 보는데 여기가 개빡세죠. 네, 실제로 뽑아놓고 보니까 지방대 출신 실력자들이 많더라라는 게 이제 썰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뭐 잘하시는 분들이 또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뚫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지금 뭐 3학년 4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네이버 신입인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를 다 뽑고 있어요, 실제로. 네, 데이터도 뽑는다는 걸 좀 뭐 요거는 이제 머신러닝 이런 거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석사나 박사 쪽이 많이 가겠죠. 제 생각에는 네,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안드로이드, iOS 여러분 충분히 공부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공부 잘하는 분들, 학점 좋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취업을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이 좋지 않아도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셨던 분들은, 자기만의 프로덕트라든지 포트폴리오 개발했던 분들은 결국은 다 좋은 데 들어가더라. 학점이 뭐 3점대든 아니면 뭐 조금 더 낮더라도 충분히 뚫고 들어간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자기만의 특정 영역에 대한 언어라든지 프레임워크를 익혀두는 것이 결국은 취업에 유리할 것이다. 아니면은 스타트업에 가든지 무슨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든지 결국은 필요한 그런 능력은 정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하나 만들었고요. 제가 끊임없이 저도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보시려면 구독 눌러 주셔야겠죠. 요새 쇼츠도 올리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